자, 3장 지진 취약도입니다. 지진 취약도의 정의는 어떠한 지방 가속도 혹은 이게 엔지니어링 파라미터라 해가지고요. PGA가 될 수도 있고 SA가 될 수도 있고 SV가 될 수 있고 PGV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가로축으로 놓고요. 세로축에는 파괴 확률을 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진이 왔을 때 그 PGA 값 혹은 여기서는 PGA를 우리나라 많이 쓰니까요. PGA 값에 대해서 파괴될 확률이 몇 %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적 분포의 형상이고요. 왜냐하면은 확률 분포는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 정규 분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수 정규 분포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물리적인 현상을 대수 정규 분포로 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누적 분포를 그립니다. 이 누적 분포를 어, 지진 취약도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FA라는 것은 지진 가속도 A에 대해서 파괴될 확률인데요. 그래서 A가 발생했을 때 파괴될 확률이니까 조건부 확률입니다. A가 발생했을 때 파괴될 확률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지진 취약도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두 가지 값이 필요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일반 정규 분포를 그릴 때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하듯이 대수 정규 분포인 지진 취약도 곡선인 경우에서는 중앙값, 평균 대신에 중앙값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이제 에, 가속도의 크기, 미디언 값이고요. 중앙값과 편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선 에, 그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데요. 정규 분포에서는 여기서는 대수 표준 편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중앙값하고 그 다음에 대수 표준 편차 크사이라고 합니다. 크사이 값을 원전에서는 여기서는 뭐라고 쓰냐 하면은 수학에서는 크사이라 쓰고요. 원전에서는 베타라는 값을 씁니다. 베타라는 값을 쓰고 여기에 그 분포의 자연 로그를 취하고 그것이 자연 로그를 취한 값이 정규 분포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것을 대수 정규 분포라 부르고요. 그것을 나타낸 그림을 가지고 지진 취약도 곡선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분포를 나타내는 표준 편차, 그러니까 대수 표준 편차죠. 대수 표준 편차는 두 가지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사이 R과 크사이 K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R이란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줄일 수 없는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불확실성, 손이 떨리는 거죠. 이렇게 평균에 찍으려고 그러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흔들흔들 되는 거죠. 그리고 지적 불확실성 라고 해서 나리지 uncertainty 여기서는 random uncertainty가 있고요. 조금 더 고상한 말로는 aleatory uncertainty가 있고요. epistemic uncertainty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불확실성을 입실론 R, 입실론 K, 어떤 사람은 입실론 R, 입실론 U라고도 합니다. U하고 R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전에선 U하고 R을 쓰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K하고 R을 씁니다. 그래서 요 대수 정규 분포일 경우는 중앙값과 편차값이 있으면은 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근데 그 편차값을 대표해서 나타낼 때 이러한 두 가지 불확실성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취합해서 나타낸 경우에서는 이렇게 나타낸 곡선을 조합 취약도 곡선 혹은 평균 취약도 곡선 민이란 말을 씁니다. 여기서는 미디안 말을 썼죠.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리고 원자력에서는 이런 것 대신에 이것 대신에 평균 취약도 곡선을 쓰는 대신에 예, 조금 다른 걸 씁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여기서 어, 조합된 표준 편차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전에서는 이렇게 랜덤 표준 편차를 넣고요. 여기에 각 신뢰도별로 중앙값을 넣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요것은 중앙값 취약도 곡선이고요. 95% 요거를 이제 표준 편차만큼 위로 올리는 거 95% 1 시그마만큼 올렸을 때 95% 신뢰도 곡선 신뢰도에 의한
신뢰할 수 있는 중앙값 취약도 곡선, 마이너스 1 시그마 했을 경우에 중앙값 취약도 곡선입니다. 여기 녹색으로 나타내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평균 취약도 곡선입니다. 그래서 민 취약도 곡선인데 취약도 분석이란 것은 원자력 분야에서는 중앙값, 미디언 취약도 곡선을 쓰고 그럴 경우에 크사이 R 값을 분모라고 쓰고 미디언 값을 계산할 때는 크사이 K 값을 씁니다. 그래서 크사이 K, 크사이 R이라고 저는 했는데요. 원전에서는 베타 값을 크사이 대신에 베타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 R은 랜덤은 그대로 쓰고 U 값은 그냥 uncertainty, 우리는 K 값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알게 되면은 중앙값 취약도 곡선을 기기별로 구할 수가 있고요. 기기별로 이 중앙값하고 요 값이 다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클리프라는 이 기기의 내진 성능이 얼마냐라는 것을 알고자 할 때는 95% 파란색 요거를 그리고 난 다음에 요 값들이 있으면은 요것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AMQ라는 것은 95% 신뢰도, 그래서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리고 난 다음에 파괴 확률이 파란색의 5%에 해당되는 가로 엔지니어링 디맨드, 요때는 PJ 값을 썼는데요. 그 값이 이 기기의 내진 성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32, 0.3이니까 기준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그 기준이 얼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플로우 레벨, 층 응답 스펙트럼이라든가 이런 값에 비교했을 때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기기는 대부분 생각보다 크게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을 히클리프 값이라 해서 이 히클리프 값을 가지고 SMA, 결정론적 내진 여의도 평가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값이 히클리프고요. 우리가 SPSA, 확률론적 지진 안전성 평가인 경우는 요 취약도 곡선을 사용해 가지고 지진 재해도 곡선과 서로 융합을 해가지고 이 취약도 곡선은 기기 하나의 취약도 곡선인데 그것을 그 트리, 개통도에 따라서 다 취합하게 되면 어떠한 시스템, 어떤 한 라인에 대해서 취약도 곡선을 구할 수 있고요. 그것을 합치게 되면은 파괴 확률이 어떤 지진 크기에 대해서 파괴 확률이 얼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 트리별로 다 합치게 되면은 이 발전소, 개별 발전소의 지진, 뭐 10만 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지진에 대해서 파괴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그러면 우리 기준보다 작게 되면 파괴 확률이 OK 사인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심 손상 빈도죠. 노심 손상 빈도 값이 최종적으로 파괴 확률이라는 것은 노심 손상 빈도가 나오게 되고요. 레벨 1에서 레벨 2에서는 거기 방사능 유출 빈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진 취약도 분석 계수입니다. 그러면 지진 취약도 분석 계수는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해석 기반 지진 취약도 분석이 있고요. 테스팅 기반, 그 다음에 경험 기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석 기반인 경우에 우리가 제일 지진 취약도 곡선을 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다? 중앙값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앙값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중앙값은 우리가 여기서 구한 개수들을 F라고 하고요. F에다가 SSE, Safe Shorthan Earthquake를 곱해준 것을 가지고 미디언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F값은 통합된 F값은 요놈 곱하기 요놈 곱하기 요놈을 F라고 합니다. FM이라고 합니다. FM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요놈 각각의 중앙값들을 합치는 건데요. 그러면 그 개수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그 요 FEC란 것은 기기의 성능을 나타내는 거고요. FRE란 것은 기기의 응답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기기가 구조물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structural response, AL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structural 구조 응답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값들이 강도 계수, 강도가 얼마큼 증가하는 1보다 큰 값이죠. 비탄성, 에너지 흡수 계수 이런 값들이 각각 EPRI 보고서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검증 방법에 대해서도 그 값들이 이러한 계수들이 다 주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계수들을 뽑아내기 위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고 그래서 이러한 계수들을 다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감세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 가지고 곱해주게 되면은 기기별로 다 값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FEC, FRE, FRS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 값을 세 값을 곱해주게 되면은 FM 값이라고 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요 값에다가 정지지진, 운전 정지지진을 곱해주게 되면은 AM 값, 중앙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시험 기반인 경우에 시험 기반으로 SFA, 지진 취약도 곡선을 뽑으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개수들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개수들 값을 구해가지고 개념적으로 다 구할 수가 있고요. 기기의 보수성, 그 다음에 기기의 요구도의 보수성, 그 다음에 구조물 요구도의 보수성을 각각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시험 기반은 아마도 다음 시간에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발표할 것 같고요. 주로 저희는 해석 기반으로 지진 취약도를 구합니다. 시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해석과 시험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캐비넷 혹은 스위치 기어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발전소 내에서는 낱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을 진동대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진동대 용량이라든가 실제 시험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석과 실험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중앙값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중앙값 없으면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대수 편차를 사용을 해가지고 다 기기별로 이런 것들을 다 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중앙값은 다음과 같이 구하고 편차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베타 R randomness, 그다음 uncertainty. 우리는 앞에서 크사이라고도 썼죠. 수학적으로는 크사이를 많이 쓰는데 원전에서는 베타를 씁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별로 표준 편차, 대수 표준 편차를 자승해서 SRSS 해가지고 대표되는 기기별로 대표되는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값을 가지고 중앙값 취약도 곡선을 구하고요. 중앙값 취약도 곡선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볼 수 있는 것이 취약도 곡선만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히클리프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그래프상에서 95% 신뢰도의 5% 파괴 확률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또한 지진 취약도 곡선 그 자체를 가지고 기기별로 그 트리 선상에서 있는 그 시스템 취약도 곡선을 구하고 난 다음에 지진 재해도 곡선하고 합쳐가지고 지진 위험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DF, 발전소 개별로 노심 손상 빈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EPRI 보고서에 나와 있는 예제인데요. 그래서 그 기기별로 어떤 기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기기에 다음과 같은 값들을 다 구합니다. 그래서 강도, 계수, 그 다음에 비탄성 에너지 흡수 계수, 그 다음에 각각 강도 계수에 해당되는 uncertainty 하고 randomness를 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구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fragility analysis 하는 방법인데요. 그 다음에 기기 응답과 관련된
각각 계수들하고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 응답에 관련된 계수와 편차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값들을 F 값들을 다 곱한 값에다가 PGA, 그러니까 여기는 SSE입니다. 운전 정지 기준 지진을 곱해주게 되면은 1.61이라는 평균값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 표준 편차, 대수 표준 편차에 자승해서 루트 값을 지어주게 되면은 대표되는 베타 R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표되는 베타 U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값을 사용하면은 취약도 곡선을 구할 수가 있고 취약도 곡선에 해당되는 히클리프 값, 즉 0.58G까지 이 기계적으로 견딜 수가 있다. 구조적으로 이 기기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실험을 통해서 이게 경험적으로 이제 많은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이 개수들이 구해진 것이긴 하겠지만은 아, 이게 에, 구조적인 안전성, 기능적인 안전성, 펑션인데요. 둘 다 포함한 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러한 개수들을 뽑는 것이 매번 실험이라든가 기기는 계속 바뀌니까 내진 검증은 기기가 들어올 때는 들어올 수 있지만은 우리가 기비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SMA라든가 SFA를 사용할 때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분석을 하고 정확도를 높이고 내진 성능을 중간값을 높이는 것이 내진 성능을 향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론적인 여유도 평가에서는 이런 값들을 안 쓰고 기기 자체의 값만 사용해 가지고 구했는데 실질적으로 히클리프 값을 구했더니 0.6G가 나왔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 값은 실질적으로 기기의 응답, 그 다음에 구조물의 응답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CDFM이라는 방법, 결정론적인 내진 여유도 평가 방법은 굉장히 보수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조물의 응답도 들어가지 않고 조금 더 세밀하게 분해하고 분석하면 할수록 조금 더 정확한 여유도를 구조물의 기기의 내진 성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방법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한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찰입니다. 리뷰를 하겠는데요. 기기의 지진 취약도를 구하는 목적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으로는 기기 자체의 특성, 지진에 대한 거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지진 취약도 곡선은 기기별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기기의 성능, 히클리프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5% 파괴 확률에 해당되는 PGA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 취약도 곡선이 있다면은 확률론적인 지진 안전성 평가 PSA를 할 수가 있습니다. Seismic PSA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지진 취약도 곡선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결정론적으로 이 기기의 내진 성능이 얼마냐라는 것을 구할 수도 있고 히클리프 값으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진 안전성 평가해서 이 발전소의 CDF 노심 손상 빈도 파괴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5승 미만이다 라는 것을 이 기기들을 다 조합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지진 취약도가 필요하다면은 그것을 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는 경험적인 방법, 전문가들, 시니어 분들이 와가지고 평가했던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기반한 방법, 그러니까 진동대 시험이라든가 이런데 기반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에 기반한 방법이 있습니다. 해석해서. 근데 해석에 기반해서 지진 취약도를 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은 여기에 들어가는 각 계수들, 그러니까 중간값과 표준 편차를 구해야 합니다. 얼마큼 정확하게 구해야 되는 기기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기의 부품이 바뀌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기의 지진 취약도를 통해서 내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석이라든가 실험을 통해 가지고 평균값이 실질적으로는 성능이 그거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될 것 같고요. 비선형 해석을 통하든 어떤 해석을 통하고 그 다음에 확률론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베타값, 즉 불확실성 값을 줄여주면은 어, 우리가 원래 에, 지진 취약도 곡선은 이거였었는데 중간값이 여기였죠. 50%에 해당되는 값이 이렇게 했었는데 중간값을 더 키워주고요. 뒤로 더 키워주고 증가시켰죠. 그 다음에 불확실성 값이 예전에는 그 중앙값을 키워준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예전에는 했었는데 불확실성만큼 위로 올라갔었는데 95% 컨피던스 레벨이니까 이렇게 됐었죠. 만약 불확실성 값이 줄어들게 되면 요것의 95%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기의 내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기의 내진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혹은 AM 값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과 중앙값을 키우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한 해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내진 장치를 다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뭐 앵커부라든가 연결부를 좀 보강해 가지고 이 지진 취약도 내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늘 딜레마입니다. 해석을 통해 가지고 지진 기기의 내진 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일단은 우선돼야 되고요. 그 이후로는 내진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따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부록으로 원전 구조물의 내진 성능 평가 방법론 있고요. PSH의 확률론적인 방법이죠. 지진 확률론적인 seismic hazard analysis, 지진 재해도 해석이고요. PSA 하고 FA 지진 취약도, 그래서 SPSA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단어는 SPSA란 것은 PSA 지진 안전성 평가에다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다가 지진자를 붙인 거고요. Seismic Margin Assessment는 결정론적으로 내진 여유도 평가를 하는 것이다. 히클리프 값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확률론적으로 얼마 미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론적인 지진 안전성 평가하고 결정론적인 내진 여유도 평가하고 차이점은 확률론적인 지진 안전성 평가는 지진 재해도 곡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취약도 곡선하고 서로 융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노심 손상 빈도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결정론적인 내진 여유도 평가는 아, 지진 어, 어, 지진 재해도가 필요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구조물 자체의 내진 어, 성능, 발전소의 내진 성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발전소의 내진 성능은 0.5G다 라고 하면은 0.5G 지진까지 버팅길 수가 있다는 얘기고, 네. 이 발전소의 코어 데미지 프리퀀시는 10의 마이너스 100년
10년 지진에 대해서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라는 얘기는 뭐 10만 년까지 10만 분의 1이다. 발생할 확률은 year, 10만 년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 할 정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